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리가의 보석들을 살펴보는 첫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인상 깊게 본 선수들에 대해서 말해보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인상 깊게 본 라리가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고, 이 선수가 만약 이적한다면 어떤 팀과 어울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수는 누구냐고 하면, 제가 라리가 영상만 만들면 라리가를 대표할 공격수로 성장할 포텐이 보인다고 언급했던 레반테의 카를로스 SP입니다. 그럼 카를로스 SP 알아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를로스 SP에 대한 간단한 정보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05년생, 만 21세의 아직 어린 선수로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어떤 유형의 선수인가 하면 194cm라는 큰 키를 자랑하는 전통 공격수에 가까운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시즌에 27경기에서 13골을 득점했고, 라리가에서의 기록만 살펴보면 25경기에서 11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고 한들 스트라이커에게 11골이 그렇게 임팩트가 강한가요? 하고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SP가 주목받게 된 축구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SP는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 출신으로 발렌시아 남쪽에 위치한 알지라를 대표하는 팀인 UD 알지라에서 성장했습니다. UD는 우니온 데포르티바의 약자이고 한국어로는 스포츠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SP는 2-2-3 시즌에 같은 발렌시아 지방팀인 레반테 유스팀으로 이적했고, 2-3-2-4 시즌에 레반테 B팀인 아틀레티코 레반테에 합류했습니다. 레반테 유스팀에서 B팀으로 승격한 시기인 2-3-2-4 시즌, 리가 후반기에 1군 데뷔까지 하면서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4-2-5 시즌에 돌입하고 1군 소속으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지만 계속 경기에 나서며 1군 무대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SP가 1군 무대에 익숙해지고 있던 시기, 레반테는 라리가 2부에서 우승하며 라리가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럼 라리가에 승격했고 라리가에 도전하는 레반테와 SP에게 꽃길이 펼쳐졌냐고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승격팀인 레반테에게 가장 최우선 목표는 라리가 잔류였으며, 05년생의 어린 스트라이커에게 미래를 바라보며 기회를 주기에는 레반테의 현실은 너무 빡빡했습니다. SP는 스스로 기회를 잡아야 했고 증명해서 자리를 만들어냈어야 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레반테는 몇 경기에서 임팩트가 있긴 했지만 결국 승격팀이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리가 후반기에 돌입하면서 레반테의 문제점은 확실해졌는데 바로 득점력이었습니다. 모랄레스의 노세화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 이상 주축으로 볼 수 없던 상황이었고, 주전 공격수로 봐야 하는 에타의 용은 반짝했지만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이반 로메로도 레반테의 축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라리가에 잔류하기 위해서는 득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반테를 승격시킨 훌리안 칼레로 감독은 경질되었고, 새로운 감독으로 루이스 카스트로가 부임했습니다. 소방수긴 하지만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루이스 카스트로가 레반테를 라리가에 잔류시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루이스 카스트로의 선택은 SP였습니다. 당시 SP는 임대가 유력했는데 SP를 임대 보내지 않고 과감하게 SP를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SP가 곧바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주목받을 만큼 임팩트가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감각을 천천히 올리더니 2월 마지막 경기였던 라리가 26라운드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전에서 후반 58분에 교체로 들어오더니 멀티골을 넣으며 본격적인 레반테 잔류 드라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SP는 기회를 잡았고 사실상 리가 26라운드부터 SP의 라리가 레이스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리가 26라운드부터 리가 38라운드까지 SP의 스탯은 13경기 10골이었고, SP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레반테는 13경기에서 7승 3무 3패를 거두며 라리가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레알 오비에도와 함께 라리가 강등에 가장 가까운 팀이었던 레반테의 잔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SP의 주전 보약이 있었습니다. 시작부에서 SP의 시즌 기록만 보면 25경기 11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가 있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답하자면 SP의 시작은 라리가 26라운드부터였고 13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며 레반테를 잔류시켰습니다. 거의 3월부터 시작해서 시즌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 약 2달이라는 시간 만에 SP는 공격수로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라리가에서 임팩트는 충분했고 SP가 풀시즌을 보냈다면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고, 다음 시즌 풀시즌 SP를 본다면 레반테의 순위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팩트는 단순 라리가 안에서 그친 것이 아닌 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입스위치 타운과 헐시티에게 현재 관심을 받고 있고 그의 바이아웃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구단들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카를로스 SP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한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SP가 어떤 선수인지 본격적인 스카우팅 리포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SP가 어떤 선수인지 SP의 장점과 단점으로 파트를 구분해서 SP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SP의 대표적인 장점만 하나로 합쳐서 표현하자면 194cm의 굉장히 큰 키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결정력이 좋은 스트라이커입니다. SP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자신의 몸을 활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거구의 선수들이 별로인 인상을 받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이 본인의 신체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SP는 본인의 피지컬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볼경합에 대한 지표를 보면 그 정도인가 싶지만 우리는 SP가 풀시즌을 보낸 선수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SP의 볼경합 지표를 90분당으로 보면 볼경합 성공률은 48%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확실히 큰 키를 자랑하는 선수기에 공중볼 경합에서도 성공률 56%를 자랑합니다. 라리가 내에서 괴물 같은 피지컬을 자랑하는 세를로트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SP는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해 앞에서 공을 따내고 지켜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SP는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헤더 장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리가 26라운드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전 첫 골 장면을 보면 헤더 득점 장면은 아니지만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지컬로 상대를 밀어붙이고 헤더를 따내는 장면입니다. 헤더가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후에 집중력을 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라리가 28라운드 라요 원정 경기 SP의 헤더 득점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확히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파악하고 헤더에 임팩트를 줘서 헤더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SP는 헤더를 단순히 머리에 갖다 대는 것이 아닌 임팩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리가 31라운드 헤타페전도 보면 낙구 지점 정확하게 확인하고 골키퍼 역방향으로 헤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27라운드 지로나전을 보면 자신의 큰 키를 활용한 헤더를 볼 수 있고 정확하게 헤더로 공을 돌려넣는 모습에서 단순히 임팩트를 주는 방법만이 아닌 그냥 헤딩으로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로나전 헤더에서 단순히 SP의 헤더 능력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P가 헤더하는 장면을 잘 보면 순간적으로 손을 써서 블린트를 살짝 밀어낸 이후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SP는 공간을 확보해야 득점에 가까워진다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닌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축구 선수라면 모두가 알죠. 하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선수들이 한 트럭입니다. SP는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지컬은 어쩔 수 없이 어그로가 끌린다는 것을 말이죠. 이건 단순 SP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장신 공격수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신 공격수들에게 있어 좋은 공격수인지 구별되는 영역이 저는 똑똑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신 공격수 중에 어그로가 끌린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본인의 피지컬만 믿고 경합하는 선수는 절대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박스 안에서는 똑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이 득점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말이죠. SP는 박스 안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똑똑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로나전 SP는 상대 수비를 살짝 밀면서 본인만의 공간을 만들고 편하게 헤더 능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라요전 장면도 다시 보면 SP는 상황을 보고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야 득점에 가까울 수 있는지 계속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생각합니다. SP는 단순 신체 능력만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최대한 좋은 판단을 선택하는 판단력을 탑재한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SP가 본인의 신체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고 헤더 능력도 좋고 똑똑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라 주목받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SP가 주목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SP의 골 결정력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한 장점들이 결정력보다 중요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신체 능력 활용, 헤더 능력, 박스 안에서의 똑똑함 모두 공격수에게 있어 득점을 기록해야만 주목받을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공격수 포지션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득점
득점 이전 모습들은 대부분 무의미한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공격수에게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수는 결국 골로 대답하는 포지션입니다.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 이전 능력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좋은 선수로 평가되기는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SP를 제가 좋은 선수라고 말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SP의 득점력에 있습니다. 득점력이 좋으니 다른 장면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죠. SP의 결정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XG값 대비 득점 기록입니다. 25-26 시즌 SP의 XG값은 7.58이었고 SP가 실제로 기록한 득점은 11골이었습니다. XG값 대비해서 거의 4골을 더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90분당 지표로 보면 그의 XG값은 0.51입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쉽게 한 경기에서 확률상 2분의 1로 득점을 기록한다는 의미이니 SP의 결정력을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레반테는 25-26 시즌 라리가 2부 리그에서 승격한 팀입니다. 대부분의 팀들과 비교해서 스쿼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가 레반테의 셀러리캡 순위로 라리가 최하위권입니다. 다시 말해 레반테는 어느 팀을 만나든 언더독 입장이었고 득점 기회가 많이 나오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SP는 자신에게 오는 찬스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힘을 바탕으로 레반테는 결국 라리가에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공격수에게 있어 득점과 연관된 능력인 결정력, 피지컬 활용, 헤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SP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점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SP의 수비 능력입니다. 수비적 마인드가 괜찮은 선수입니다. 압박도 성실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걸 확실히 장점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언급했던 장점들만큼 수비적 행동에서의 모습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비적 마인드는 괜찮은 선수고 나름 성실하게 압박도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점은 마무리하고 SP의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SP의 단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애매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완성형 공격수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터치, 볼 컨트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막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애매합니다. 거기에 장신 공격수가 월드클래스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애매합니다. 그리고 슈팅 부분도 뭔가 애매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에서 언급한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은 확실히 좋은데 박스 밖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SP의 움직임이 좋냐고 하면 이 부분 또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매합니다. 이 외에도 속도, 힘, 연계 모두 애매합니다. 단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SP는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골 결정력과 득점력이 뒷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SP가 이미 어느 정도의 완성 단계 근처에 있는 공격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지금 수준에 머무는 높은 레벨까지는 못 가는데 중위권 혹은 하위권 팀에 머무는 공격수에 그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SP를 전통 공격수에 가까운 스타일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현대축구에서 상위권 팀들 중 정말 한 시즌에 20골 이상 넣어주지 않는 이상 전통 공격수보다는 내려와서 연계도 해주는 현대화된 공격수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SP가 한 시즌에 20골 이상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냐고 하면 그건 확신할 수 없고 SP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애매함으로 표현된 단점들 중 하나 내지 두 개의 벽은 허물고 전통 공격수의 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SP를 흔히 우리가 말하는 라리가 3강, 프리미어리그의 빅시스, 분데스리가의 민돌민돌, 세리에의 인테르, 유벤투스, AC밀란 같은 클럽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단점이 아닌 애매한 느낌이라고 했으니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애매함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본인에게는 발전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애매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SP에게 관심을 갖는 클럽들에게는 과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SP가 입스위치 타운과 헐시티와 연결되는데 이 팀들이 레반테와 상황이 비슷하게 승격 팀들이고 잔류가 목표인 팀들이기 때문에 SP의 적응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확률상 SP는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P가 본인의 애매한 부분들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정체된다면 저는 SP가 딱 그 수준에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 파트를 끝내며 제가 바라보는 SP의 단점은 장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능력들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SP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SP는 좋은 공격수입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공격수에게 득점력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SP의 골 결정력은 좋은 편이기에 확실히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SP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발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선수가 아닌 그냥 지나가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SP가 어떤 팀과 어울릴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모든 팀들을 경우의 수로 두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빅클럽들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면 일단 라리가 3강 모두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모두 원하는 프로필의 선수가 SP입니다. 물론 주전급은 아니지만 말이죠.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는 언제나 이런 장신 공격수를 원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환상 같은 것인데 갖고 있지 않으니 원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호셀루로 맛을 봤기 때문에 더욱 SP 같은 장신 공격수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보다 SP는 확실히 지금 기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제일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SP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 세르로트보다 훨씬 더 육각형으로서 넓은 공격수라고 생각하고 세르로트가 앞서 나가는 부분에서도 SP와 격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하는 시점에서 SP와의 호흡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정말 맛깔진 조합이 그려집니다. 그럼 만약에 라리가를 떠난다면 어떤 팀과 잘 어울릴까 생각하면 토트넘 가면 뭔가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토트넘과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하냐면 일단 프리미어리그의 빅6 중에 공격수가 부족한 팀을 둘러보니 토트넘이 보였습니다. 저는 히샬리송이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을 SP가 가져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는 솔랑케에게 볼 수 없는 발전 가능성을 SP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샬리송보다 SP는 전방에서 공을 더 잘 따내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또한 득점력에서도 토트넘 팬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날아간 소랑케에게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조금만 발전하면 정말 좋은 공격수로 성장할 포텐이 보이는 SP에게 기대감을 갖는 게 정신건강에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봤을 때 SP와 어울리는 팀 두 팀을 뽑자면 라리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을 뽑겠습니다. 최근 라리가 축구를 보면서 공격 쪽에서 임팩트가 있었던 선수들을 생각해보면 레알 베티스의 헤수스 로드리게스와 레반테의 SP가 정말 유의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꽤 기대감을 갖고 있고 아직 어린 선수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P가 어떻게 성장할지 쭉 팔로우하고픈 선수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